인사이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로 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미국 증시가 여전히 변동성을 주고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미국 선물 지수를 계속 보면서 네. 어찌 보면 좀 휘둘리고 그거를 얼마나 사실 좀 신뢰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또 그 부분을 우리가 시장에서 좀 봐야 되는지 그 얘기 조금 더불어 해주시면서 시장 설명해 주세요. 미국 선물 지수가 항상 아시아 시장을 많이 흔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보통 한 1% 정도 내에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영향이 많이 주진 않아요. 근데 요즘처럼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 이럴 때 하한가 들어가면 바로 영향을 주는 거죠. 아마 그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번에 제가 예상했던 시점이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대화되는 시점일 거다. 한 주 정도 늦춰진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실제로 주말에 10,000명 정도 늘어났죠. 그래서 확진자가 거의 30,000명 정도 됐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50,000명 확진자에 5,000명 이상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나왔을 때 전 세계적으로 한 바퀴 돌아야 된다. 미국만 청정국이 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 이제 미국이 시작됐죠. 시기적으로 우한 폐렴의 그 상황과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절정기가 지나갈 수도 있다. 물론 이거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것이 진짜 큰 전염병이라 그러면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러나 중국이나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 일단은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미국도 약간 줄어들 확률이 있습니다. 소강 상태. 물론 그것이 완전히 끝났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는 어렵죠.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시장이 시간에서 하한가에서 일단 하한가가 풀려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하한가는 만약에 굳어있는 상태라면 지금 아시아 시장도 많이 더 내려갔겠죠. 근데 이제 풀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한가는 미국 선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미국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자, 미국 선물이 일단은 낙폭을 좀 줄이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은 뭐냐면 미국 의회에서요. 2조 달러에 대한 경기부양책 이게 통과를 못했죠. 통과를 안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쓸 이유가 없죠. 더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2조 달러를 시장에 지원해서 괜찮아진다. 이 생각을 하는 입장도 있겠지만 도대체 얼마나 심하길래 금리 내리고 다 내리고 또 재정부양책하고 또 2조 달러 또 얘기가 나오고 계속 하니까 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풀리면서 안 되면서 하한가가 풀렸어요. 해외 선물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미국이 호들갑을 떠는지에 대해서 물론 실업자가 과거로 회귀할까 봐의 두려움은 있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늘어나지 않죠. 당연히 소비가 안 늘어난다면 실업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상황에 있죠.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소비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미국이 서두르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서두르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장에서 느낄 만큼, 그러니까 미국에서 느낄 만큼이 아닌 상황에서 너무 서두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시장에 돈을 더 풀고 싶은 트럼프의 의지가 시장에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정말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음모론 쪽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자리는 매수의 자리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기술적으로요.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대공황이 진짜 시작됐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 무너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과거에 6,500까지 갔을 때요. 서프라임 모기지. 그 당시에 마지막에 주가를 저기까지 끌어내린 게 뭔지 기억하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마지막에 6,500까지 내려갔습니다. 제가 그때 타 방송에서 6,500까지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서 많이 내려간다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카드를 다 썼죠. 카드를 다 썼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횡보했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 때문에 이게 무너지게 되면 그동안 여기서 들고서 먹었던 그 투자가들이 이제 손절 물량이 나오죠. 로스컷이 터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6,500도 못 지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마지막 선이 18,300에 있는데 이거마저 무너지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 시장에 대해서 좋게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트럼프도 계획이 어긋나겠죠. 저는 주가가 반등을 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등이 바로 안 되는 이유는 보십시오. 급격한 하락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아무것도 못 잡죠. 손으로 대면 손이 다 잘라집니다. 그만큼 강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떨어지는 칼날이 멈추려면 변동성이 얼마나 들어올까요? 하방 경직성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자리일 거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요일 날 좀 빠졌고 지금 시간의 선물이 뭐 하한가 근접에서 움직임이 보이지만 아직 그 자리가 하한가로 가는 그런 자리 아닐 거라는 해석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증시안정기금이 10조 정도, 5대 은행의 각 은행별 2조 정도 펀드 얘기가 나오죠. 저는 그거보다는요, 사실은 2008년도에 증권사에서요 5천억 규모의 운용자금으로 컨퍼런스 콜로 시장을 바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매도 팔지 못하잖아요. 거기다가 기관 물량 안 팔게 하고요 5천억 가지고 리딩을 했습니다. 차라리 10조를 그쪽으로 돌려서 리딩을 해갖고 마지막에 빠져나오고 현금 들고서 계속 받치는 작업하는 게 더 현명하다. 물론 약간 억지스러운 장이 되겠죠. 하지만 펀드는 사면 못 팔잖아요. 돌리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냥 증권사에 맡겨서 증권사에서 10조를 운용하는 게 더 현명한 전략이다. 2008년도 890이 제가 예측해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그 당시 2008년도 10월 24일이죠. 머니투데이 개국하고서 제가 900이 2주 안에 붕괴될 거다 하는데 정확하게 2주 돼서 890을 갔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그 당시에 바로 이걸 썼거든요. 5천억 가지고요 시장을 받쳤습니다. 기관에서 매도 물량 안 나오죠. 기관 5천억까지 샀다 팠다 하면서 계속 주가를 올립니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펀드 10조를 안정펀드로 만든다? 저거 10조로 방어가 안 됩니다. 차라리 10조를 2008년도처럼 주가를 사고 파게끔 유도해 주는 게 더 현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 방어가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 900조지만 사실은 그렇게 운영되는 게 하루하루 돌아다니는 금액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5천억 가지고 방어할 정도면 10조를 만약에 그렇게 운영한다? 그러면 아주 좋죠. 오늘은 그나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종목별로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 겁니다.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2%, 3% 빠져 그러면 지금 종목들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굉장히 견조한 거다. 결국 밑에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많이 종목 중소형주를 많이 집었기 때문에 버티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사 안정 펀드에 대해서 한 번쯤 방향성을 약간 선회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펀드 쪽으로 한다면 글쎄요, 방어에 대해서는 장담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요. 전 세계 시장에 한 달 사이에 30%가 빠졌습니다. 항상 보시면 급락이 들어올 때는, 하락은요 단기간에 옵니다. 2달 연속으로 빠진 상황이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30%라면 추가적 빠질 것이냐 안 빠질 거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시총 3경 정도가 증발했다고 하는데, 근데 빠진 자리나 바닥 자리나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까 미국장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시장부터 시작해서 유럽의 독일, 중국 차트도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의 뭐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독일 차트를 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독일을 한번 딱 보여줬습니다. 그때 선 그는 게 요거였죠. 요거 딱 그런데 그냥 스트레이트로 빠졌잖아요. 그럼 하단선은 어딜까요?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과거로 돌았더니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에서 스트레이트를 그어버리면 지금 현재 자리입니다. 양봉이 나오죠. 월봉입니다. 지금 독일도 역시 하반기에서 확보하려는 모습이 나오는 거라는 부분이고요. 중국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시장이 중국만 따로 갈 수는 없으니 결국은 다 만나는 자리가 있을 거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안 깹니다, 이 자리를. 기가 막히죠?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그어놓고 이 방송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 번은 안 깹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갔다가 올라왔죠? 이번에 또 고기 자리 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의 불안감을 형성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코로나가 시장에서 끝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등 타임이 온 건 맞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몇 년 동안 시작을 하면서 중국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미국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가고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가고 있고, 우리는 한국은 그 중간에서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때문에 미국, 그래서 저는 시황을 미국에다 맞췄죠. 중국은 믿지 않는다. 중국에다 맞추지 않고 미국에다 맞췄습니다. 결국 미국이 맞아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출발선에 다 똑같은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빠진다? 그러면 세계는 더 이상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드를 다 썼겠죠. 지금 쓰고 있는 카드들은요, 양적완화 이런 걸 벤버네키 기장이 만들었던 건데, 그 이외의 카드에 대해서는 아무도 학문적으로 없습니다.
그냥 뭐 시장은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살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지금 이 우리나라 모든 세계의 어떤 경제학자들에서는 딱 이게 마지막입니다, 카드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출발점을 하고 해석하고 접근하는 게 맞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얘기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레버리지거든요. 레버리지를 보시면 추세 연장선까지는 오지는 않았는데요. 이 후행 스팬으로는 다 왔어요. 후행 스팬 3바닥까지 다 왔어요. 그럼 지금 이 자리가 양운으로 보시면 종축이에요. 그러면 하방적 지점을 확보하든지 반등을 하든지 해는 자리입니다. 양운의 종축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지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더 빠질 확률이 굉장히 없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를 한번 봤어요. 코스피를 봤더니요. 제가 첫 번째 그었던 파동 이거였습니다. 이게 딱 깨지는 순간 제가 그래서 제가 그때 1700 약간 붕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다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예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미국장이 더 상승을 월봉 깼을 때 일봉에서 나온다. 월봉 깼을 때 주봉에서 나옵니다. 주봉 자리 마지막 연장선은 이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자리 1450에서 30 사이. 이 자리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 타임일 거다라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의 인사이트까지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기조들이 오늘도 밀려가지고 불안하고 사실은 인버스를 사고 싶은 생각들이 있지만 소위 이제 인버스냐 레버리지나 보면 인버스보다는 레버리지나 시장을 ETF를 사는 게 하루 이틀 보면 지나고 오면 더 좋은 전략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지수는 5% 하락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시장 모두 5% 하락으로 낙폭을 안정권은 아니지만 조금 좁혀오고 있습니다. 시장 공감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가 되십시오. 고맙습니다.